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유튜브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영어를 제 페이지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독일어 들으시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상한 말 서든어택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자꾸 막 쓸데없는 거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뭐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달리 먹었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아프리카 TV를 좀 시도했었거든요. 그래서 화목토 저녁 10시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제가 그 시간에 매번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걸 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이 아니라 어쨌든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대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걸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케줄이 좀 유지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매일 하지 않고 화목토 뭐 이런 식으로 짰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일단 어학 컨텐츠라 그런지 들으시는 분이 매우 적죠. 뻔한 수치라서 조금 힘이 잘 안 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일단은 그래 유튜브 원래 하던 대로 계속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그동안 유튜브에 빨리빨리 못 올렸던 것도 있고 그 아프리카를 계속 하면서 거기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일로 옮기면 되겠지 싶었는데 또 화질이나 여러 가지가 썩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마저 하던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뭐 제가 고민할 일이고 여러분들께는 최대한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어쨌든 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상관없이. 그리고 기존보다 아마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리죠? 그래야 될 텐데. 컴퓨터가 바뀌었어요. 새로 바꿨죠. 네. 더 잘 들렸으면 좋겠고, 그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할 내용은 바로 토플 시험의 실제로 예시 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 리딩 파트거든요. 읽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원래는 이게 내용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보기 쉽게 이해하시라고 좀 패러그래프를 각 뜯어놨어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보이시나요? 1번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네모 박스에 있는 이런 단어 설명도 원래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나 모르실 만한 것들 있으면 그걸 좀 단어로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거 프린트물은 제가 이제 뭐 블로그 통해서도 같이 올리잖아요. 거기다 이제 다운받는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받아서 보시고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덥죠. 저도 지금 정말 흔히 말하는 자살각인데 조금만 더 힘내서 가봅시다. 자, 파라그래프 1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보면 그냥 읽을 수 있죠. 흔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그래 그 뒤에 거를 먼저 보고 나면 좀 더 설명이 쉽겠네요. 네, 왜 이래 얘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땠냐면 was born 태어났다는 거죠. 언제? On April 15, 1452 in Vinci,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죠. 1450 아니 근데 15 아니 1452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이탈리아의 빈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빈치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이름에도 이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때 그 다빈치는 이게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굳이 영어로 따지면 of 혹은 뭐 from 빈치가 뭐 이런 개념이거든. of에 더 가까운데 그래서 뭐냐면 빈치라고 하는 도시의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일종의 그 시사상식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definition 영영센 찾아보면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것 indicator라고 나오죠. indicator가 뭐죠? 지시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칫솔에도 이렇게 여기 색깔 있어가지고 이거 참고로 칫솔이에요. 제가 그림 정말 못 그리는 거 아시죠? 칫솔 여기 색깔 변하는 거죠. 쓰면 쓸수록 여기 색깔 변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칫솔을 바꿔야 될 때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디케이터인데 무엇에 of 해놓고
birthplace라고 하면 되겠죠? birthplace 하면 뭐예요? 태어난 장소다. 출생지. 출생지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다. 그리고 뭐가 아니냐면 not a family name 하면 되겠죠.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부여된 그 성이 아니라 뭐다? 단순하게 태어난 장소, 출생지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그렇게 그걸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언제 태어났다고요? 1452년 4월 15일에 태어났대요. 어디서? 빈치에서, 이탈리아 빈치에서. 자, he was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illegitimate son of Ser Piero 해놓고 돼 있고 그 다음 A Florentine 혹은 Florentine notary and landlord but lived on the estate and was treated as a legitimate s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에서 보니까 여기 illegitimate라는 단어가 보이고 밑에는 legitimate라는 단어가 보이죠. 위아래 각각 son 해가지고 요거 일단 색칠을 해놓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볼게요. 랜드로드라는 것도 잠시 랜드로드를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자, 랜드로드라고 되는 자 각각 랜드하고 로드를 따로 볼게요. 랜드를 한자로 쓰면 뭐죠? 랜드 땅을 한자로 쓰면 한자로 쓰자는 게 한자로 뭐라고 하지? 지라고 땅짓자죠. 땅짓자 그죠? 이거 로드 뭐예요? 이거 흔히 지도자 뭐 어떤 주인 왕 임금할 때 이런 말 많이 쓰고 그런 말 쓰죠. 그래서 여기서 뭐로 쓰면 좋으냐면 주인이에요. 지주. 그래서 랜드로드는 그냥 말 그대로 지주가 되겠네. 지주, 땅 주인. 그죠? 랜드로드. 그걸 잠깐 단어에서 그대로 유추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본 건데 여기서 지금 볼 거는 legitimate하고 illegitimate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부정형을 할 때 on을 붙이지 않고 요렇게 il하고 붙여요. 그래서 뭐가 있죠? legal한 단어가 있고 요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illegal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렇게 시작하는 단어들은 부정을 만들 때 on 하거나 뭐 이렇게 붙이지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바로 il 붙임으로써 이게 부정형이 되겠어. not legal 한 거죠. illegal 자체가. 그래서 legitimate의 반대말은 illegitimate인데 뜻은 뭐겠어요? not legitimate겠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밑에 있는 단어를 설명을 좀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네? something, 어떤 것인데 something that is legitimate. 자, 어떤 것이 legitimate 하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 is 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law라고 되어 있네요. 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대요. 수용된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적법한 거죠. 적법한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적합한 뭐 이런 식의 의미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오케이 되는 것들. 그래서 밑에 보면 뭐예요?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Korea. 대한민국의 뭐예요? 합법적인 정부. 그런 얘기. 합법적인 정부. 언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060 때 뭐 군사정권에 들어오고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근데 그 당시에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그 군사 정권 자체를 여기서 legitimate한 government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그죠? legitimate, illegitimate. 그러면 법적으로 적합한, 적절한 아들, 그렇지 않은 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흔히 말해서 친자냐 양자냐 그거예요. 자, legitimate, 적절한, 적법한, 타당한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친자식이겠죠. illegitimate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부적합한 거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뭐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내 자식인데 양자 있죠. 양자.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거나 혹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 특히나 이제 후자를 많이 illegitimate s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요건 대문자 사람 이름이에요. 세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의 뭐예요? illegitimate son 양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was treated as a legitimate son. 그런데 친자식처럼 받아들였다. 친자식처럼 여기서 treat는 취급하다라고 설명 좀 사람을 취급할 수 없을까? 친자식처럼 여겨졌다. 친자식으로 됐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어디서 알았대요? lived on the estate. 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제대로 갖춰진 그런 뭐 그 우리로 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주택가? 네.
제대로 그 주택가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나마도 친자식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피에로 다음에 세피에로 다음에 이렇게 콤마 해놓고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세피에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노터리는 공증사무소 이런 것들이죠. 공증인이었고 그리고 또 지주기도 했대요. 그런데 뭐에? A. 플로렌타인 혹은 플로렌틴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플로렌타인. 이게 뭐죠? 이게 플로렌스의 형용사형이에요. 플로렌스. 플로렌스라고 하면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똑같냐면 피렌체예요. 피렌체. 이탈리아로 쓰면은 피렌체 이렇게 쓰고요. 피렌체. 이걸 영어로 쓰면 플로렌스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플로렌스. 그냥 베니스하고 베네치아하고 똑같은 거죠. 베네치아라고 쓰면 이탈리아고 베니스라고 쓰면 영어죠. 예를 들면 비엔나라고 쓰면 영어죠. 근데 윈하고 쓰면 독일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플로렌틴 얘는 플로렌스, 그 피렌체라는 얘기예요. 거기의 공증사무소 어쨌든 운영하는 공증인이었고 지주이기도 했던 이 사람의 뭐였어요? 양자였는데 실제로는 was treated as a legitimate son. 그러니까 친자식처럼 여겨졌다라는 얘기죠. 자, 패러그래프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in 1483년에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땠냐면 draw the first model of a helicopter. 헬리콥터의 첫 번째 모델을 어떻게 했어요? 그려냈다는 거죠. 첫 번째 모델을 구상해서 그려냈다는 거죠. It did not이죠. 뭐 하지 않았대요. Look very much like our modern day copter.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콥터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생긴 게 어땠어요? 그렇게 썩 did not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대요. 하지만 the idea, 그 개념은 어땠어? The idea of what it could do. 여기서 it은 그 첫 번째, the first model 헬리콥터겠죠. 그것이 could do,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은 어땠어요? 그 개념 자체는 was about the same, 거의 동일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첫 번째 모델로 등장했던 이 헬리콥터라고 초기 개념 자체도 결국은 뭐 프로펠러 돌려서 날아오르는 그거 자체가 비행하는 그게 헬리콥터의 컨셉이잖아요. 그 컨셉 자체는 어쨌든 간에 동일했다. 생긴 건 좀 달랐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는 좀 짧았으니까 넘어가서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땠냐면 was an artist and 뭐였냐면 sculptor. 자, 아티스트, 예술가, 미술가이기도 했고 동시에 조각가이기도 했대요. He was very interested in 하고 나와 있네요. 자, was very interested in motion and movement. 자, 어떤 사물의 모션, 동작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두었고 그거에 대한 시제를 맞춰서 tried도 과거죠. was였으니까 동시에 어땠어요? tried 시도했대요. to show it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it이 뭐냐면 바로 motion과 movement겠죠. 이거가 그것을 그 어떤 동작이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자신의 미술 작품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수없이 시도를 했다는 거죠. In order to show movement 어떤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he found it helpful to study the way things moved. 자, to study 공부하는 거죠. 무엇을? The way things moved. 여기서 things는 단순히 사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ings 사물들이 moved 움직이는 the way 방식이자 방식. 그러니까 사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그 방식을 to study 공부하는 게 it's helpful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라는 걸 he found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참고로 여기 it is인데 is가 빠진 거예요. was겠죠. 과거형이니까. It was helpful. 자, one subject 한 가지 주제. He liked to study. 그가 공부하기를 참 좋아했던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그가 연구하기를 참 좋아했던 한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was birds. 새라는 거죠. 새. 그리고 how they flew. 도대체 그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 그 주제를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He spent many hours. 수많은 시간 보내는데 뭐 하면서? Watching the birds. 새를 그냥 마냥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또 뭐 하면서?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ir wings. 그러니까 여기서 their는 새겠죠. 새. 왜냐하면 그것들의 날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자, 그러니까 새가 도대체 새를 그냥 마냥 지켜보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새들의 날개 구조를 열심히 비교 분석하는 그런 examining이죠. 분석하는 그러면서 he spent many hours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he noticed 어떤 걸 이제 또 제대로 알게 됐냐면 how they cup air with their wings 날개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the air 공기를 cup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컵이 동사로 쓰였네요. 그리고 and how the feathers 그 깃털들이죠. 깃털들이 helped hold the air 어떻게 공기를 그렇게 잘 감쌀 수 있는지 그것들을 he noticed 여기서는 이제 he 알게 되었다, 발견했다, 알아챘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컵을 동사로 어떻게 쓰는지를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볼게요. 잠깐. Through these studies 이 연구를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began to understand how birds were able to fly. 도대체 어떻게 새들이 날 수 있는지를 began to understand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죠. 공기를 어떻게 날개로 컵하는지 무슨 말이야 이게? 자, if you cup your hands 자, 손을 컵하면 이게 동사죠, 동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you make them 여기서 hands죠, hands. 손을 어떻게 하는 거야? hands into a curved shape like a cup. 아, 그러니까 요렇게 컵을 보면 컵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컵 딴단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컵 감싸주는 거 있죠. 양손으로 혹은 한 손으로든. 그 왜 따뜻한 머그잔 감싸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감싸주는 걸 컵 한다고 얘기를 해요. 동사로. 그래서 실제로 가볍게 쥐는 거, 감싸주는 거 요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새들은 날개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죄송해요. 요게 요게 날개를 펼친 모양이거든요. 갈매기처럼. 요렇게 날개를 만듦으로써 이 안에 공기를 머금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깃털들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홀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컵이란 동사로 He cupped her face in his hands and kissed her. 이게 뭐냐면 그 얼굴을 가볍게 감싸줄 수 있잖아요. 키스하기 전에. 딱 그 자세거든요. 그 모습. 그래서 그럴 때 컵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컵이라는 동사 나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밑에 파라그래프를 마저 이어서 봅시다. 네 번째 파라그래프. Like many other men,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레오노르드는 어땠어요? began to dream, 꿈꿨대요. 어떤 걸 꿈꿨을까요? 자, dream of the day. 어떤 날을 꿈꿨대요. When people would able to fly. 언젠가는 사람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날 수 있을 바로 그럴 때를 dream of the day. 바로 그런 날을 꿈꾸기 시작했대요. He designed a machine. 어떠한 한 장치를 구상했는데 that used all the things he had learned about flight. all the things, 모든 것. 근데 그 things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He had learned about flight. 그러니까 비행에 관해서 그가 알게 된 거, 배운 모든 것을 use, 사용하는 그런 machine이죠. And thus,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the first model of a helicopter가 된 거죠.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헬리콥터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어떤 모델이 거기서 그 결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불쌍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had only one problem, however. 이 however는 앞에 문장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문장 뒤에 놓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불쌍한 이 안타까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혹은 가난한 일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He had no way to give the necessary speed to his invention. To his invention. The machine 이제 위에서 나왔던 거기에 to give necessary speed, 필요한 적절한 speed, 어떤 속도를 부여할 방법이 없었대요. No way, 어떤 방법이 없었대요. You see, 그거 알아요? Motors had not yet been invented. 모터는 아직 개발도 안 됐고요. 아직 발명도 안 됐고요. Speed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flying process. 당연하죠. 그 나는 동작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모터는 아직 발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it would be another 400 years before the engine was invented. 엔진이라는 거 자체는, 그러니까 모터도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엔진이라는 게 발명되기 전에는 또 한 4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또 another 50 years before it was put to the test in an airplane.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거 개발되기 한 400년 전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비행기에 실제로 투입돼서 테스트 되기까지 50년이 또 더 걸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에 이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꿈은 A dream of a helicopter라는 건, 헬리콥터만이 꿈은 finally came to pass in 1936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미상 뭐겠어요? 그러면 이 come to pass라는 게 그것이 1936년에 가서야 겨우 실현되었다, 현실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come to pass는 어떤 의미냐면은 to be realized 라고 쓸 수도 있고요. 혹은 become a reality 다시 쓸게요. 네. become a reality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 come to pass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종종 하냐면 요런 걸 볼 수 있어요. 연말에 되면은 May the hopes of the new year come to pass. 요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the hopes of the new year. 새해 소망이죠. 새해 소망. 새해 소망이 come to pass. 현실화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쓸 때 이렇게 come to pass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같이 알려드리고, come to pass는 그래서 to be realized 라든가 become a reality 이런 식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상당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자 6번 An Italian painter 화가이기도 했고 sculptor 조각가이기도 했고 architect 건축가이기도 했고 engineer이기도 하고 scientist이기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언제 죽었대요? 1519년 5월 2일 날 죽었대요. 그리고 묻혔다는 거죠. 어디에? In the cloister of San Firencio in 이 뒤에 이 단어는 아마 여러분 못 읽으실 거예요. 그냥은 Amboise라고 하는 이게 프랑스 도시 이름이거든요. Amboise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기 때문에 이게 투르 지방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프랑스 중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 Amboise라고 하는 도시고 거기에 있는 산 피렌티노라고 하는 성당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 성당에 이제 시신이 있나 봐요. 거기에 묻혔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볼 텐데, 사실은 지금 텍스트를 먼저 다 읽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잠시 스킬 얘기를 좀 하자면, 예를 들어 1번 문제 보세요. What is the author's main point? 도대체 작가의 main point, 그 main theme이라고 하죠. theme, 테마라고 하는 거, theme, 혹은 subject, 주제. 도대체 이건 뭐니? 라고 물어볼 때는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ABCD를 먼저 읽어보고 텍스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는 해요. 그게 요령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먼저 보고 나면 어떤 주제인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헬리콥터의 invention 발명인지 새는 cup air with the wings. 새는 날개로 공기를 잘 감싸고 그리고 feathers 그 깃털들은 to help hold the air 공기를 잘 머금게 도와준다. 세 번째는 an overview of one of Leonardo da Vinci's many skills.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많은 그런 능력치 기술들 가운데 하나에 관한 어떤 뭐 overview, 전망, 관망 이런 것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언제 1452년에 태어났고 1519년에 죽었다. 어떤 내용이 여기서 메인 테마가 될까요? A, B, C, D 중에 당연히 A가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어떤 개념으로서 헬리콥터를 처음으로 완성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invention, the invention of the helicopter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자, paragraph 5에 있는 problem이라고 한 단어는 could best be replaced죠. by the word 어떤 단어로 could be replaced 바꿀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요? 자, 그럼 paragraph 5에 있는 5번에 있는 problem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He had only one problem, however. 문제가 하나 있다고 이거 했었죠. 어떤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헬리콥터에는 스피드, 속도가 생명이었는데 어땠어요? 엔진, 모터도 개발이 안 됐고 엔진도 개발이 안 됐고 엔진이 그나마도 비행기에 탑재된 거는 더더욱이나 한참 후의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실질적으로 색칠해 볼게요. He had no way to give the necessary speed to his invention. 자기 개발한 그 발명품에다가 속도를 부여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다. 즉 속도를 그만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개념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면 결국 뭘까요? 이것이 딜레마일까요? 미스테이크일까요? 데인저일까요? 페인일까요? 정답은 딜레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건 다 갖췄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뭔가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딜레마가 좀 더 가장 적절하겠죠. 이 중에서는. 자, paragraph 2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라는 건데 the word it in. 자, word it이라고 하는 그 단어 paragraph 2에서 잠시만요. 요거 또 지우고 word it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라는 건데 여기서 it은 어떤 걸 이게 이거죠. 요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였어요? 헬리콥터의 첫 번째 모델에 관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땠어요? 오늘날의 헬리콥터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것의 컨셉 자체는 그 개념 자체는 오늘날 것과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the first model of helicopter겠죠. 요거.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헬리콥터가 왜 in his lifetime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생애에는 was not successful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패러그래프가 있죠. 이거 우리 좀 전에 하지 않았나요? 5번 패러그래프에서 그죠? 5번이었죠? 여기서 왜 못했어요? 속도를 이 스피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고 언제 가서 1936년에 가서야 현실화가 되었다. 이거 했었죠? paragraph 5네요. 읽어보나마나. 그러니까 paragraph 5가 될 것이고 자, illegitimate라고 한 단어는 in paragraph 1 이건 첫 번째 우리 봤던 거네요. is closest 가장 가까운 in meaning 의미상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 against the law or illegal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혹은 법에 뭐 불법적인 B는 뭐야? not incorrect usage 적절하지 못한 어떤 사용
incorrectly deduced 혹은 illogical 어떤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잘못 추론한 거, 비논리적인 거. D는 뭐야? born out of wedlock. 자,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결혼 생활이란 뜻이에요. 결혼 생활, 결혼 관계. 그런데 그나마 잠깐만요. 계속. 자, born out of라고 되어 있죠. out of라고 쓰면 out of하고 요렇게 쓰면 out of가 뭐예요? 뭐뭐 바깥이죠. 결혼 생활 밖에서 태어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혼외죠, 혼외. 그래서 바깥에서 나온 자식.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in of라고 하면 뭐예요? 결혼 생활 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결혼 생활 중에 나온 자식, 그래서 친자식. 자, 그러니까 born in a wedlock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던 legitimate son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out of라고 하면 뭐예요? illegitimate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 표현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문제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D겠네요. D. A, B, C, D 중에 D. 그는 illegitimate는 여기서 뭐였으니까? 바로 혼외 자식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 자, 다음의 문장이 어떤 패러그래프에 가장 적절할까요? 라는 거. Since then, 그때 이후로 people have been living out 레오나르도의 Dream of Flying,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Dream of Flying, 그 날고자 하는 꿈, 그것에 leave out이죠. leave out. leave out. leave out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예를 들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실화되다 실현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실현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어떤 일일 때 예전에는 그냥 생각으로만 가능했던 어떤 것들, 예전에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것들, 그것을 실현한 것,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그럴 때 leave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leave out something. 그러니까 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꿈으로만 가능했죠. 비행에 대한 꿈. 상상 속에서는 가능했죠. 그것을 people have been living out인가 뭐예요? 이제 그걸 실현하고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라고 되죠. 그때 이후로. 그럼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거? 이거겠죠, 당연히. 왜요? 이러한 수많은 꿈들이 이런 컨셉들은 잡아놨지만 현실이 당시에는 못 됐었고 1936년에 가서야 그것이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1936년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꿈에서나 가능했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have been ing잖아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패러그래프 5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invention, 그 발명품의 main problem,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어요? A. 모터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새들이 그 깃털을 잃었다. 그가 혼의 자식이었다. 양자였다.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당연히 A겠죠. they라고 하는 단어 in the third paragraph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they는 무엇을 refer to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they가 보이네요. He noticed how they cupped air with their wings죠. 보나마나 뭐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거는 당연히 birds죠. 새들이죠. 새들이 with their wings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공기를 감싸 쥐는지 그리고 어떻게 깃털들이 공기를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 뭐라 하죠? 차단하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표현이었죠. 당연히 쓰겠네요. B. First helicopter flown이에요. flown 상상 속에서 혹은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처음으로 날았어요? 언제 처음 날았어요?
1936년이잖아요. 패러그래프 5 나오잖아요. 뭐죠? 그때가 이후에 모터가 발명되고 에어플레인이 나오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1936년에 가서야 현실화됐다. came to pass in 1936 하고 나왔죠. What things did birds, 새들이 갖고 있는 어떤 두 가지인데 have that 레오나르도 다빈치 noticed help them to fly.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견했던 거. 새들이 갖고 있는 어떤 두 가지인데 그걸 바탕으로 help them to fly. 걔네들이 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뭐였어요? wings and feathers죠. 왜? wings는 공기를 어떻게 했어요? cup 했고 feathers는 어떻게 했어요? 공기를 hold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 이거 두 가지가 얘네 새들이 날게끔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he noticed 라고 분명히 텍스트에서 봤죠 우리가. 자,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thus라고 하는 단어는 could be replaced by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best, 그러니까 could best be replaced by니까 가장 바꾸기 적절한 것은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볼까요? 네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thus 여기 있네요. 자, 일단 지워서 깨끗하게 봅시다. 자, 요거.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레오노르 다빈치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날게 되는 그날을 꿈꿨대잖아요. He designed a machine. 어떠한 기계 장치를 디자인했고 근데 그 디자인은 어땠어요? used 사용했다는 거죠. All things he had learned about flight. 그가 비행에 대해서 공부했던, 알게 됐던, 배웠던 모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머신을 발명을, 그러니까 디자인을 구상을 해냈고 그것이 따라서 그것이 바로 그 결과 그것이 어땠어요? became 무엇이 됐다는 거죠. The first 모델이 되었다. 첫 번째 죄송해요. 갑자기 사례가 들러가지고 첫 번째 모델이 되었다. of a 헬리콥터. 헬리콥터의 첫 번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hence가 뭐죠?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hence가 따라서 그 결과 그로 인해 이렇게 그 결론 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hence가. 그래서 여기서는 hence가 가장 적절하겠죠. after는 시간상으로 단순히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표현이죠. after는 unsuitably랑 inappropriately는 사실상 거의 같은 표현이죠. suit는 여기서 딱 맞아떨어지는 잘 맞는 그런 게 unsuitably니까 부적절한 잘 안 맞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inappropriately도 똑같은 거죠. appropriate를 알고 있죠. 그것에 in 해서 부정이 된 거고 ly가 붙으면서 부사가 된 거죠. 그것도 부적절하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hence 따라서 그러므로 thus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토플 시험의 샘플 문제거든요. 토플의 샘플 문제랑 여러분 같이 살펴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읽고 답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시험 문제 난이도도 좀 더 높고 텍스트도 좀 더 많고 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단어 설명해 주는 것도 실제 시험에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읽는 방법이라든가 문제풀이에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